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 주식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86강은 어떻게 주식을 시작하게 됐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적어놨죠. 이거는 절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푸시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저희 채널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바랬던 방향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지고 전문성이 너무 강조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예상이 너무 막 이렇게 난무하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지금 괜히 지금 예상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틀리면 나중에 얼마나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또 안 좋을까라는 생각하면은 이게 식은땀이 확 나는데, 어쨌든 이건 편하게 들어주시죠. 편하게. 자, 네.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작한 게 2006년이었어요. 2000포인트 간다던 그 시기. 엄청 좋았던 때 있잖아요. 그때 제 아주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추천을 해줬어요. 주식 요즘 해야 된다. 너 주식 안 하지? 그래? 그럼 뭐 사야 되는데? NHN, 동양제철화학,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런 거 사라는 거예요. 막 날라가는 거예요. 막 사기만 하면 날라가요, 여러분들. 끝내줬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상당히 우스워 보였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 세계 최고라고, 연평균 수익률이 20%대라고? 뭐야, 난 일주일에도 하는데. 정신 나갔던 시기죠, 그죠? 네. 이때 신용미수를 안 쓰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용미수를 안 쓰던 사람들이. 그래서 미수 써가지고서 여러분들 그날에 이 체결 다 매수 매도 안 끝내면 미수 동결되잖아요, 한 달 동안. 그 미수 동결이 제 주변에 다 되고 있어요. 다 미수 동결이야.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마법 같은 일이 생겨난다. 미수 동결해서 해제 딱 되면은 바로 또 미수하는 거예요. 풀미수 몰빵이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정도는요, 여러분들 약과예요. 당시에 제가 다니던 대학의 경영대에서 불었던 어마어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ELW,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대 ELW 시대였다, 그때가. ELW는 그냥 파생상품이죠, 파생상품. 그냥 조금 잘못하면 돈 다 날려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경영대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수백만 원으로 수억을 짧은 시간 안에 버신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그걸로 그 부동산 사고 그렇게 하신 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그거예요. 야, 그래, 과외 열심히 뛰어갖고서 우리도 몇백만 원 벌어서 몇 억을 벌어보자. ELW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선물 옵션 해가지고 파생 상품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의 자금을, 야, 내가 잘 굴려줄게. 내가 똑똑하잖아. 잘할 수 있어. 해가지고 지인들 자금까지 받아가지고서 하다가 그 돈 날려가지고서 법적 분쟁까지 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볼 때 경영대는 소위 말해서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다니기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던 투자는 다 깡통을 찼죠. 예. 제 생각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ELW가요, 해보면 그게 있거든요. 최저가로 내려가도 5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가 절대 안 와요. 이게 인더머니 절대 안 되는데, 만기일까지는 5로 남아있거든요. 5원으로. 그러면 내가 자산이 그래도 몇만 원이라도 있는 걸로 떠요.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거. 다 없어질 건데, 영원으로. 있는 걸로 나와. 거래도 안 되는 거. 그리고 꼭 거래만 하려고 하면 LP가 사라져요. 안 돼, 매매가, ELW가. 개인끼리 치고박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살을 깎아가면서. 여튼 이제 그러고 나니까는 투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주식 공부를 해보자. 동아리를 들어가서 해볼까?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이때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 가지고서. ELW가 이제 기초자산을, 보통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주식을 가지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 4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반 뒤에 5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게 지금의 이제 가격이 나올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랄까요? 프리미엄의 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가격이 나오면은 그걸 갖고서 이제 치고받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땐 상승장이었으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 짧은 시간에 5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한다, 6만 원 간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ELW 가격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폭등을. 그런 1억 천금을 꿈꾸고서 보통 거의 사실상 외가격에 있는 것들만 주워 담는 거예요. 콜이 됐든 풋이 됐든. 그랬었어요. 이 시기가 지나가고 좀 이제 좀 이 시기가 좀 너무 힘든데 막 나중에 강세장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2006년 7년 올라가다가 그때 이제 제가 사실은 저 때는 공익근무요원 할 때인데 그때 이제 그게 끝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뭐 이때 이래갖고 나는 반성해가지고 주식 공부를 열심히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아름다운 스토리 없습니다. 주식 관련해서는. 그런 건 없고 현실은 취업을 해보자. 취업을 해보자. 근데 취업을 하려면 동아리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학교에서 동아리를 찾아봤어요. 자, 일단은 그 재무 관련 동아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경영대가요, 여러분 사실 나와서 장기가 없어요. 인사관리? 제가 인사관리 박사를 했다고 잘할까요? 대기업 오너가 잘할까요? 대기업 오너분이 훨씬 잘하시겠죠?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뭐 제가 생산 관리한다고 되겠어요? 컴퓨터 이겨요? 못 이겨요. 공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마케팅 저는 감이 없어요. 그리고 천재적인 마케터 중에 정말 마케팅 스티브 잡스는 마케팅 경영학과에서 마케팅 아니잖아요. 근데 재무회계는 어쨌든 이거는 좀 할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재무 관련된 동아리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영대에 이렇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던 이제 동아리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술에 그래서 학회라고 줄여서 표현을 했는데 학회가 6개가 있었어요. 이 6개 이제 학회 나오면은 좀 취직도 잘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좋아요, 선배들도 많이 찾아오고 해서 야, 저기 들어가면 좋다더라. 이제 그런 얘기 들은 거죠, 저도. 그래가지고서 그 6개를 쭉 봤는데 그 중에 재무 관련된 게 3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3개 중에 하나 들어가야지 했는데 사실 선택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A라는 학회가 있는데 여기는 일단 인원이 너무 적게 뽑아요. 소수정에. 그냥 아름아름으로 가요. 사실상 여기 면접 보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냥 100% 영어로 해요. 울렁증이 있잖아요. 우린 또 영어에.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포기했죠, 바로. 여긴 안 갔고. 두 번째 B라는 데는 가려고 하니까는 저희가 이제 경영대 4개 반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반 애들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가면 또 술 먹고 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저기 가면 끝이다. 도로 1, 2학년 때처럼 살게 되겠구나. 거기다가 다른 데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학기가 있는데 2학기만 하면 되는데 저기는 3학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3학기나 해야 돼? 너무 긴데? 난 동아리 그렇게 오래 할 생각 없는데? 다음으로 3번째 동아리가 여기였어요. 주식하는 거. 예.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지만은 스믹이라고 서울대 투자연구회 거기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일단 주식 그래도 관심도 있기도 하고 괜찮겠지,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이 면접을 보라는 거예요. 면접을. 제가 그때 2008년도 1학기에 복학하면서 학회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면접을 보라 그러는데 아는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열정을 강조한 거죠. 저는 밤샐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막 해가지고서 어찌저찌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놓고 보니까 그때가 이 역사상 가장 경쟁률이 높게 해가지고 뽑힌 기수라는 거예요. 와, 니네 기수는 진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이게 본인에 대해 우쭐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지금이라면 달랐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었는데. 뭐냐? 주식 동아리에 역사상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면 주식이 꼭지라는 뜻이죠. 이거는 이제 숏인데. 주식이 이제 폭락할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몰랐던 거죠,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좋을 줄 알았죠. 그러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너무 빡센 거예요.
일단 들어가면은 2주 동안 교육을 해줘요. 신입 그 회원들 교육을 선배님들이 해주십니다. 해주시는데 이게 정말 잘 돼 있어요. 저는 여기 이제 관심이 있는 분은 정말로 여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완전 강추인데, 왜냐하면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일단 스크리닝 어떻게 하냐, 내가 투자하기 좋은 기업을 어떻게 빠르게 발굴해 내는지를 배워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당연히 배워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되게 빡세요. 왜 빡세냐면은 이때 당시에 저희 기수가 특히 더 빡셌는데, 회계사 형들이 많았어요. 우리 윗기수 형들은. 그냥 그분들은 본인들이 잘하니까는 이제 진짜 회계 장부 그냥 주고,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현금으로 비추면서 그 장부만 주고 가정 몇 가지를 넣어서 현금흐름 할인법 계산 끝까지 다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첫 학기인데 2주인데 그걸 하래요. 그거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론을 배웁니다. 경쟁사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일 기본 그런 거 있잖아. 수업 분석 같은 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해자는 우리가 어떻게 발굴해 낼 수 있냐, 산업 분석은 어떻게 하냐 등등등등 배우고, 추가적으로 약간의 이제 좀 양념으로 이제 취직 어떻게 되냐 궁금하니까는 커리어 강의도 해주고,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와서 나는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 그 다음에 다른 분야 주식 말고도 채권이나 이런 데 분들도 가끔 와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쨌든 이거 2주 동안 해요. 근데 진짜 좋았던 게, 당시에 이제 이거 다 담당이 있어요. 교육 담당도 있고 리서치 헤드도 있고 회장 부회장도 다 있는데, 이분들이 진짜 시간 내가지고서 항상 거기에 그 경희대 로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가서 물으면 항상 가르쳐 줬었죠. 그래서 2주 진짜 그냥 계속 빡세게 하는 거예요. 왜 빡세게 하냐? 시험이 있거든요. 우리 시험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을 쳐야 사람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시험을 치는데 문제는 낙제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 홈페이지 있거든요. 거기에 팝업으로 공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겁을 주더라고요. 너 만약에 그때 우리가 70점을 못 넘기면 안 됐나? 70점이 안 넘어가면은 이제 이 신입생은 낙제입니다. 재시험을 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빡세게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밤새 가면서 하는 거예요. 맨날 밤을 새요. 맨날.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잠이 줄어든 게. 맨날 밤을 샜죠. 그러고 이제 끝나면은 다행히 이때 우리가 팝업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팝업 된 사람은 없었어요. 굉장히 다행이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선배하고 신입으로 팀이 구성돼서 매주 기업을 한 개씩 분석을 하고 토요일에 하루 종일 세션을 해요. 한 학기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졸업한 선배님들부터 해서 다 오세요. 그래서 아주 무자비하게 피드백을 하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욕만 안 했지 이렇게 사람 때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로 이거 하면은, 저는 그때 저희 조가 첫째 주에 잘 못해갖고 첫째 주 끝나고 창문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원들끼리 모여갖고서 자아 비판을 했어요. 나는 뭘 못했나? 우리는 왜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까? 자아 비판을 어떤 친구 울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밤샜는데 지금 한 달째 밤을 새고 욕을 먹고 울어. 이걸 왜 했지?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매일 밤을 새서 준비를 해야 돼.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는. 그러면서 학점도 따야 되니까 학교는 다녀야 되고.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이게 너무 빡세다라고 해서 이러면은 누가 들어오겠냐 해가지고서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동아리가. 근데 이때는 굉장했어요, 진짜. 그게 제일 어땠냐면은, 이게 밤새서 하여튼 하다가 한다고는 얘긴 들었는데, 첫 모임에 조 딱 배정되고 첫 모임에서 잡았어요. 에이, 설마 다 밤을 새겠어? 자고 딱 일어났어요. 눈 뜨니까 한 11시에 잤나? 눈 뜨니까 새벽 3시인가 그래요. 근데 그 강의실 그 자리 그대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눈이 빨개져 갖고서 자기 부분 하고 있고, 제 부분은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밤을 새서 다 밤새는 거고. 그때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분위기 눈치챘죠. 아, 열심히 하자.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밤을 새고 지나갑니다. 이제 쭉 지나가면 또 방학 특훈을 해요. 방학이라고 쉬지 않습니다.
방학의 목표는 뭐냐면 원래 이제 팀을 이렇게 나누면 한 4명, 5명이 한 팀이 돼요.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서 자료를 써요. 그러니까 토론은 다 같이 해서 의견을 내지만은 글을 실제로 써서 보고서를 쓸 때에는 나눠 쓴단 말이에요. 누구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하고 누구는 산업 분석 자료 정리하고 누구는 뭐 기업 분석에서 경쟁사 분석하고 이슈 앤 리스크 분석하고 이렇게 나눠서 써요. 근데 방학 특훈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이 4, 5명이 쓰던 거를 혼자 다 해보자 이거예요. 자, 한 달 동안 특훈해서 혼자 네가 다 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보자. 우리가 그 정도 될 때까지 해보자. 그리고 또 선배들 불러서 피드백을 받아요 이때. 그렇게 또 이제 방학 동안에 내내 모여서 이걸 합니다. 근데 저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쨌든 추식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첫 학기 이후에는 팀장도 하고 리서치 헤드도 하고 회장도 하고 펀드 팀장도 하고 졸업할 때까지 활동을 했었어요. 졸업할 때까지. 네. 상당히 이제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주식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실 거면 저는 생각을 어떻게 먹었었냐면 나는 그냥 기계다.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지 않느냐.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기왕 할 거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일 저한테 기억에 남았던 방법은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들어갔었을 때 저희 팀의 팀장 하던 친구가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마음이 되게 잘 맞았고 지금도 이제 친하게 잘 지내는데 그 친구도 결국엔 매니저가 됐어요. 밸류 갔다가 이제 딴 데 갔다가 지금은 이제 퇴사하고 개인 그거를 하는데 이 친구랑 이제 집 방향도 갖고 해가지고서 거의 매일 막 같이 다녔었는데 수업도 그래서 다 같은 걸로만 넣었어요. 다 같은 걸 놓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이제 수업 맨 뒷자리에 앉아서 딴 거 보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 하면은 그때마다 주식 팔람이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주는지 몰라요? 증권사 저기 지점에 가면 두꺼운 책이 있어요. 몇천 페이지짜리. 거기에 상장 주식이 다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씩 설명이 돼 있어요. 대기업은 2페이지씩 설명해주고 거기에 뭐 간단한 재무제표하고 기업에 대한 설명하고 뭐 전망이 어떤지 이런 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주가하고 시총하고 막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저는 제일 앞에서부터 제 친구는 맨 뒤에서부터 해서 서로 봐서 중간에서 만나자. 그냥 내가 오늘 본 거는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알려주자. 그거 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일단 한 번은 다 봤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은 봤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분이 그래도 좀 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다는 실제로 그건 아니지만 심리적 안정이 생기잖아요. 그거 했던 게 도움이 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방법도 뭡니까? 그냥 시간에 갈아 넣는 방법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기왕 하실 거면 진짜 한번 투자를 많이 해보십시오. 시간을. 그리고 특히 대학생분들이다라고 하면은 2번 다시 없을 시간이잖아요. 뭐 대학생 때는 체력도 훨씬 좋고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시간을 한번 확 질러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봐도 왜 그랬을까 싶은 시간을 보냈었고 지나놓고 보니까 선배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하죠. 사실 저기에 최고의 장점은 선배님들이 엄청 와주세요. 엄청 와주시고 엄청 높은 기수의 분들도 와주시고 진짜 노하우 완전 대방출로 다 강의해주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좋죠. 그게 문화니까는요. 거기서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주식 시작했던 제가 맛배기고 만약에 이거 괜찮으면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볼까요? 다음 시간은 만약에 되게 된다면 뭐냐 하면 왜 제가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근데 펀드 매니저가 되려고 하면 내가 주식 투자를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들게 해준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왜 가지게 되었는지를 제가 계기가 있거든요. 명확한 계기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요.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